자,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 말하지 마세요. 생물적 요인과, 아유, 초등학교 1학년반 같아. 선생님, 막 뭐. 짱다예요. 뭐라고요? 여기 파트 짱다예요. 여기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 잘해요. 문제를 틀려서 그렇지, 잘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 이 문제화 되는 것은 누구나 다 맞추는 거기 때문에 틀리는 부분들, 어렵다기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조금 다른 부분들, 그 다음에 조금 더 깊이 있는 부분들만 포커스를 잡아서 들어가시면 되고, 얘는 문제를 좀 자주 풀다 보면은 그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잠깐 머리 식히는 경험에서 생태계로 왔다가 싫지만 다시 유전으로 다시 넘어갈 거예요. 그렇게 알도록 하시고, 자,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이제 비생물적 요인이라 하면 우리가 보통 그냥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환경이라, 예일여고에 남학생이 다녀요. 마이크에 소리 들어가. 너는 말을 해. 가만히 있다 한 방에 날 보내지 말고. 자, 환경이 있습니다. 근데 환경이 되게 보지 말아야 되는데. 환경이 있는데, 왜 저렇게 좋아해? 환경이 있는데,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 많은 영향력을 주는 진지한 수업. 자,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습도. 습한 정도를 말하고 기온, 온도를 얘기합니다. 요 두 가지가 되게 땅도 있고 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에 이런 것들을 다 조합하다 보면 결국에는 습도와 기온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이 습도라는 것은 습한 정도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죠. 육지가 있죠. 그다음 바다가 있지요. 그다음이 강이 있지요. 그 다음에 사막이 있지요. 그러면 얘네들의 특징은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육지, 바다, 강, 사막이라는 것은 육지, 아무래도 사막 여기 쪽에 있을 때 습한 정도가 있고 덜하고 그렇지 않고 바닷물 염분이 들어있고 안 들어있고 해서 습한 정도로 따질 수 있고요. 기온 그러면 우리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위도라는 말이 나와. 위도 그러면 위도인가 보다가 아니라 온도와 관련됐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알지만 그냥 높아심에 우리 지구가 이렇게 있다라고 쳤을 때 여기가 어디가 되지? 그치, 적도지방이 되고 이쪽 끝이 극지방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다른 말로 위도적인 어휘를 바꿔 쓴다라면 여기가 위도가 0도가 되고 여기 위도가 90도가 돼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저위도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고위도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이 말의 뜻은 그냥 조금 더 일상적인 용어로 지역적 위치를 하면 적도지방, 극지방, 위도적 표현은 저위도, 고위도 같은 뜻이야. 그러면 또 다른 뜻으로는 얘는 덥다고 여기는 어디가 됐다? 춥다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 추워진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 또 하나가 있다면 마운틴, 산을 생각할 수 있어요. 산에 가면 어때? 좋아.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온이 어떻게 되지? 그치, 기온이 감소되고 있다라는 그래서 여기 지방과 여기 지방을 나왔다면 기온적 부분을 이야기하려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것은 환경적 요인에선 습도와 기온을 얘기를 해준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일단 생물적 요인을 보도록 할게. 말 그대로 생물적 요인이니까 생물을 얘기를 한다라는 거. 그런데 기능상 분류를 해본다라면 크게 어떻게 나누냐면 생산자, 그 다음이 소비자, 그 다음이 분해자. 이거는 알지만 초등학교 때서부터 알고 있었던 거지.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거에 틀렸다는 건 아니고 이거에 좀 더 살을 붙여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생산자라는 거 우리가 생산자 그럼 떠오르는 단어가 뭐야? 식물. 그치, 식물이죠. 저렇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거 지난번에도 했던 것 같은데.
미치겠어. 그래? 통합과학에도 있거든. 그래서 통합과학에서 통합과학에서 선생님이 그 말씀, 생명과학 원의 내용과 일부를 겹쳐서 낼 거야 라고 얘기를 하죠. 작년에도 그랬던 것처럼. 왜 4개 반이 안 주니? 촬영 중으로 주면 없어. 학생들 여기 좀 보세요. 유기물을 유기물로 만드는 거 뭐라고요? 아니에요? 빙신. 잠시만. 유기물로 만드는 거. 과학적 무기물을 유기물로. 유기물로 바꾸는 것을 우리는 생산,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아니라고 했어? 내가 아니라고 하지 않았어? 아까 이거 욕하는 거 다 들었다. 내가 욕을 했다고? 학생한테 욕을 했습니다. 자, 학생들 여기 좀 보세요. 아이들이 많이 아파하고 막 자꾸 엉덩이 간지럽게 할래? 자, 무기물에서 너희들은 엉덩이 안 긁어? 네. 근데 카메라. 카메라 앞에서 하나 카메라 뒤에서 있어. 앞에서 하면 이렇게 하는 게 앞에서 하는 거지. 선생님 가략권 조심. 야, 가략권 조절. 좋았어, 좋았어. 자, 상상하지 마. 내 엉덩이를 왜 니네가 상상해? 변태들. 자, 보자. 생산자는 무기물을 유기물로 바꿔주는 건데, 이걸 보통 우리는 누가 이런 일을 한다? 생산자가 한다라고, 생산자. 근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식물인 건데, 혹시 우리 들어본 적 있을걸? 남세균이란 말 들어본 적 있니? 그치. 남세균. 우리 지구가 오존을 형성하게 되기까지 누가 절대적인 영향을 주었다? 남세균이라는 애가 광합성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그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바깥으로 나가면서 오존을 형성하게 되고 그래서 성층권 약 지표에서 10에서 20km 지점에 성층권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유해한 자외선을 차단해서 육상으로 올라올 수 있게끔 해주는 와우 그게들. 알아듣게 얘기해봐. 남식이 산소를 내보내. 산소. 광합성을 하면 내가 언제? 여기에서 이거 안 올릴 거야. 자, 산소를 내보냅니다. 그래서 무기물을 유기물로 바꿔주는. 그래서 우리가 식물인데 식물이 대표적인 이그샘플인 것이지 남세균들도 있고 그다음에 식물성 플랑크톤 이런 애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기물을 유기물로 만들어주는 아이들을 우리는 생산자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는 또 어떤 단어도 나오냐면 독립, 영양, 생물이라는 말을 조금 더 생산자예요 라는 말보다 독립, 영양, 생물이군. 지나가다가 우리 이제 꼭 단풍놀이를 하러 갔어. 그래서 우와 할 때 독립, 영양, 생물들 뭐 이렇게 물론 혼잣말로 그리고 슬퍼해야 돼. 이 단풍이 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이쁘다일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살겠다고 몸의 일부를 파괴시킨 거예요. 엽록소들을.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광합성 하는 것보다 그 유지하는 데 더 많은 에너지가 소비하니까 일부를 잘라내서라도 내가 살기 위해서 동상 걸리는 거와 마찬가지야. 동상이 뭐 좌심방에 걸리고 간에 걸리고 동상 걸리진 않아요. 발끝, 속은, 코끝, 귀끝 이런 데만 걸리거든. 왜냐하면 그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갔다가 데펴주고 올 때 차가워지면 그 차가워진 혈액이 심장이나 내 내장으로 왔을 때 데미지를 입으니까 거기를 포기해서라도 다른 데를 살리기 위해서 동상이 걸리는 거거든. 단풍이 그런 거야. 근데 조금 지나면 이제 낙엽이 떨어지지. 걔를 내 몸의 일부를 파괴시키는 게 아니라 내 몸의 일부를 잘라내는 거야. 그거조차도 안 되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손가락 발가락을 잘라낸 거야. 그게 낙엽인데 그걸 바바리 코트 입고 이러면 너무 잔인하지 않니? 누구는 살겠다고 자기 몸의 일부를 자르는데 거기서 이러고 있는 건 그러고 생각만 하지 실전 하지 마. 그 앞에서 울고 있을 순 없잖아요. 그것도 웃고 있을 수는 없잖아. 이러고. 뭐라고요? 웃고 있죠. 저기요 수업 중이에요. 자 독립 영양 여기서 독립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한 번만 들으면 돼. 외우지 않아도 돼. 그래서 풀다가 개념 다시 단어가 떠오르지 않으면 문제 풀다가 개념 보고 문제 풀다가 개념 보고 이래도 잘 못 찾겠다 그러면 해설지 봐. 몇 번만 이렇게 반복만 해주면 얘는 외우지 않거든. 근데 몇 개 외울 게 조금 있긴 해. 근데 그거는 금방 외워져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예전에 어디선가 했었거든. 아마 보면은 통합과학에 있는 생태계랑 여기랑 되게 많이 겹칠 거야. 그래서 이쪽은 몇 가지만 잡아주고는 통합과학 선생님이 기현쌤이 해주시나 영재쌤이 해주시나? 분께서 잘 해주실 거고 조금 어려운 것들만 내가 잡아줄 거고 우린 다시 유전으로 가야죠. 자, 독립영양생물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일단 호흡이라는 것이 먼저 출발을 해주셔야 돼요. 호흡, 뭐였지 호흡이? 숨 쉬는 거. 그런 말 하지 말랬지. 산소 유무. 에너지를 만드는. 그렇지. 호흡이라는 건 산소 마시고 이산화탄소 내뱉는 거가 아니라 에너지를 생성하는 거야. 에너지를 생성. 그래서 그 에너지를 생성해서 이걸로 살아가는데 이때 반드시 누가 필요하냐면 유기물이 필요하거든. 이 유기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이쪽에다 갖다 주면 호흡, 미토콘드리아나 아니면 세포질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에너지가 생성이 돼서 ATP가 하나의 포도당이 38개 ATP를 만들어냅니다. 뭐 이런 것도 봤을 거야, 어디선가. 그런데 여기서 독립영양생물은 어떠냐면 이렇게 유기물을 무기물로 어떻게 스스로 유기물을 어떻게 한다? 생성합니다. 자기가 만들어. 그리고는 호흡을 해요. 그러면 자기 혼자서도 알아서 잘하지? 오케이. 그러면 이거와 비교가 되는 애가 누가 있냐면 이 아이가 있어요. 종속 영양 생물. 종속 영양 생물인데 말 그대로 종속된 거야. 근데 얘도 똑같이 호흡을 해야만 합니다. 호흡을 해야지만 에너지를 만들어서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때 얘도 뭐가 필요해? 반드시 유기물이 필요해요. 여기까지 문제가 안 돼. 근데 얘가 왜 종속 영양 생물이라는 말을 쓰냐면 얘는 이 독립 영양 생물은 자기가 스스로 광합성을 통해서 유기물을 만들고 만든 걸로 호흡하는데 이 종속 영양 생물은 섭취라는 걸 통해서만이 가능해요. 섭취. 먹어야 된다고. 지금 너희들 책상 위에 뭔가가 있지요. 그 유기물을 섭취해서 그걸로 살아가.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게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죠. 반드시 누가 있어야만, 걔가 있어야지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 걔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종속되었다라고 해서 종속 영양생물이라고 하는 것이고, 요 아이들을 우리는 생산자라고 했다라면, 여기 아이는 뭐라고 불러? 소비자라고 부른다라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제부터는 생산자, 소비자 그러면 너희들 머릿속에는 독립영양생물, 종속영양생물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됐고, 그럼 분해자는 뭐예요? 라고 한다면 분해자는 말 그대로 분해하는 아이야. 어떻게? 여기서 반대로 유기물을 뭘로 바꿔준다? 무기물로 다시 돌려놔주는 애입니다. 자기가 살겠다고 그 유기물을 분해해서 근데 그 분해자인 주로 이제 어떤 아주 미생물들이겠지 주로. 근데 여기서 그걸 이렇게 해서 자기가 살아가. 근데 그 나온 물질이 우리한테 도움을 줘. 여기 진지하게 들어. 편하게 들어. 이렇게 분해자가 자기가 살겠다고 마찬가지로 얘도 마찬가지로 호흡을 해요. 왜? 호흡을 하는데 그게 인간을 기준했을 때 집중해. 인간을 기준했을 때 좋아. 아우 좋아. 그러면 얘를 근데 안 좋을 수도 있어. 나빠. 싫어. 나빠도 있어요. 그러면 얘를 발효라는 말을 쓰고 그렇게 해서 나빠. 그러면 부패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김치 같은 경우나 발효식품 같은 경우 발효식품이라는 말을 쓰지 실제로 보면 걔네 미생물들이 자기가 살겠다고 유기물을 무기물로 바꾸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둘 다 썩은 거야. 그럼 보통 이걸 둘 다 합쳐 썩었다고 얘기해.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그 썩은 김치가 우리 몸에 좋아.
그럼 좀 더 있어 보이게 발효됐군이라고 하는 거고 그 썩은 김치가 먹었더니 배탈이 나고 설사를 하고 쫙 했어. 그러면 걔는 부패됐구나 라고 한다는 거지.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이기적인 표현 아니야? 얘가 우리한테 도움 주겠다, 도움을 안 주겠다고 한 건 아니야. 그것도 그냥 굉장히 우리 인간 입장에서 좋으면 발효, 나쁘면 부패라고 한다고. 나이 들어봐. 구강이 말을 안 들어. 막 침도 막 흘리고 막 TV 보다 뭐 흘려서. 잠깐 끊었다 다시 하자. 안 되는 거야.